네, 삼성전자 25년 넘게 시총 1위 자리를 든든히 지켜왔는데 SK 하이닉스에게 그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1위를 되찾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SK 하이닉스에게 25년 만에 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상보다 좀 빨리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들이 오고 가고 있나요? 네, 사실 이제 1위 다툼이기 때문에 이제 주목받았던 네. 것도 있고, 이게 같은 업종 내에서 이제 1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약간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좀 있었고,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긴 했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오르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언젠가는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왔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가부터 보면 어제 SK 하이닉스가 5.61% 올랐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0.14%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2,080조 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066조 원 이렇게 해서 이제 1위를 SK 하이닉스가 하고 삼성전자가 2위로 내려앉았죠. 오늘 뭐 두 종목 모두 하락 중이긴 한데 아침부터 보니까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어제 공리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바뀐 게 25년 7개월 만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게 1999년 7월인데 그 이후에 이제 1년간은 뭐 한국전력 그리고 지금의 KT인 이제 한국통신공사 뭐 이런 종목들이랑 엎치락 뒤치락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11월 21일부터 이제 부동의 1위 자리를 계속 이제 지켜왔는데 그때 하이닉스를 보면 뭐 삼성전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이 하이닉스라는 기업은 2001년에 현대전자의 반도체 사업부가 분사해서 만들어진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닷컴버블 꺼지고,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후였잖아요. 그 이후로 닷컴버블이 끼었다가 빠지고 그 와중에 디램 가격 폭락하고 이러면서 거의 부도 위기까지 몰렸었어요. 그때 워크아웃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 3월에 주가가 135원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2년 그때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를 했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동전주였죠. 135원까지 떨어졌던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 거의 한 지금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주가 300만 원을 바라보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격세지감인 게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전에 SK하고 하이닉스를 두 종목으로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SK,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2만 원대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실 ELS는 조기상관 조건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3개월 받으면서 평가를 하는데 계속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상관 조건을 충족을 못했거든요. 그게 주가가 5천 원까지 빠지면서 낙인에 걸리고 그래서 결국 만기 3년까지 기다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만 원까지 그나마 회복을 해서 투자금 절반을 날리게 했던 이제 종목인데 그 뒤로 이제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 없으면 유죄라는 이제 그런 그림도 돌았었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유죄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 SK 하이닉스를 한 종목도 갖고 있지 않아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기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새삼했죠. 정말 뭐랄까요. 동전주에서 25년 만에 시총 1위를 등극한 거니까 SK 하이닉스 자체적으로는 얼마나 큰 그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그 수익을 가져가게 될 텐데 근데 시총 1위가 바뀐 게 그렇게 큰 이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단순한 순위분도 이상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단순히 한국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아니라 한국 증시를 상징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산다는 건 삼성전자를 산다는 의미였고 이렇게 외국인들 투자 종목 중에 이제 삼성전자의 매수 이제 그 금액이 크다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산 게 아니라 한국 증시를 샀구나.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삼성전자가 이제 시총 1위를 내줬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한국 증시의 상징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의미하고요. 뭐 보통은 주도 업종이 바뀌고 뭐 그 업종 내 1위 기업이 보통은 시가총액 1위가 되는데 이번에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1위 다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AI가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고 또 같은 반도체 기업이어도 어떤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인지를 시장이 보고 판단했다는 건데 그게 다 고스란히 이제 증시의 시가총액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올 들어서 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194% 올랐는데요. 하이닉스는 348%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번에 역전의 원인은 AI 때문이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고, 이제 AI 덕을 똑똑히 본 그 가장 큰 기업이 SK 하이닉스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지금 글로벌 증시의 단일 키워드는 AI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같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AI 반도체 생태계에 얼마나 발을 깊게 들여놓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투자자들의 선호도, 판단 이런 것도 좀 갈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지금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선제적으로 HBM 우위를 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HBM 시장이 크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거의 가능성을 몰랐을 때, 다들 몰랐을 때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개발에 나섰고, 실제로 2013년에 AMD하고 함께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 지금 챗 GPT로 인해서 생성형 AI 붐이 굉장히 많이 일었고, 그때 이제 AI 연습에 필요한 그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HBM을 독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AI 메모리 신장을 SK 하이닉스가 선점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건데, 사실 HBM은 AI용 초고속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D램이 그냥 일반 도로라면 HBM은 고속도로다라는 이제 비유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AI가 발전할수록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기존 메모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AI 기업들이 지금 HBM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삼성전자도 뭐 이제 열심히 하긴 했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뭐 메모리 사업도 있고 파운드리 사업도 있고 뭐 시스템 반도체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부를 갖고 있고, 이 반도체 외에도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가 가전 이런 사업부 같이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부 중에서도 이제 수익이 안 나는 사업부들이 반도체 사업의 수익을 좀 깎아먹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비교되는, 대조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잘한 걸까요? 뭐 삼성전자가 못한 걸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가 잘한 네, 거다. 네. 뭐 둘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잘한 거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 뭐 워낙 일찌감치 HBM에 투자해서 선점한 거는 굉장히 이제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네,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평가를 좀 받아왔고, 그 삼성전자가 사실 파운드리 사업에도 굉장히 이제 자원을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기대했던 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TSMC를 따라잡겠다라는 목표도 사실 이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이제 삼성이 못해서라기보다 하이닉스가 워낙 빠르게 이 시장을 알아보고 AI 시대에 핵심 공급자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점을 이제 더 높이 평가하니까 이게 이제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데, 물론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이고 뭐 스마트폰 사업 이런 것도 잘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지금 갖고 있는 이제 경쟁력이 뭐냐라는 것보다는 이제 주시장에서는 워낙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자할 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간, 뭐 최소 3년간 누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그 HBM을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선점한 SK 하이닉스라고 답할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게 지금 이제 시총 1, 2위 다툼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시총 역전이 한국의 산업 구조의 뭐랄까요?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과거에 한국 대표 기업들의 얼굴을 보면 이제 산업의 변화 구조가 이제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 산업 변화의 구조는 또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다 드러나죠. 상위 종목이 이제 계속 고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 바뀌어 왔는데 1980년대에서 1990년대는 이제 한국 경제가 조선, 철강 이런 업종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포항제철, 그러니까 지금의 포스코홀딩스죠. 포항제철 이런 데들이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었고, 그 뒤로는 뭐 한국전력, 한국통신 이런 데 곳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올랐었고, 그 다음에는 뭐 자동차, 전자산업이 중심이 되면서 이제 뭐 관련된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으로 들어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뭐 삼성전자와 뭐 스마트폰 산업 뭐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 이제 상징으로 부상을 했는데, 지금은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 시총 1위 기업이 바뀌었다는 거는 단순히 주식시장의 변화라고 보기보다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장 그리고 투자자들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사실 시가총액은 지금 기업의 몸집이긴 한데, 지금 현재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반영된 몸집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시장이 평가해서 반영한 이제 몸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이 뭐 반도체도 있지만 뭐 스마트폰, TV, 가전, PC 뭐 이런 소비자 가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또 좋은 TV를 만들고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AIC가 열리면서 돈을 버는 방식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몇 대더 파느냐, PC를 몇 대더 파느냐 이런 것보다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더 짓는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고 얼마나 자주 바꾸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지금 AI 기업들이 서버를 얼마나 증설하느냐 여기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엔비디아 GPU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SK 하이닉스는 뭐 명실상부한 AI 인프라 산업의 핵심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고 뭐 삼성전자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TV, 가전 이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성숙 단계에 진입한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시총 역전은 한국의 이 산업 구조의 무게 중심이 이제 소비자 IT에서 AI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를 아주 명확하게 방증한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의 기대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아마 삼성전자 많이들 투자하셔서 굉장히 네.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결국은 HBM인 거죠. HBM에 대한 네. 대응이 이제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그리고 삼성전자 갖고 있는 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HBM에서 얼마나 빠르게 앞서가냐,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주가가 좀 결정이 될 텐데 결국은 이거는 AI 시대에 얼마나 대응을 잘할 수 있는가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BM4 경쟁력 그리고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느냐의 여부 그리고 이제 뭐 그 AI와 별도로 이제 파운드리 수익성 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AI 시대에도 여전히 삼성전자는 핵심 플레이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다면 시장의 평가는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다시 되찾을 수도 있는데 다만 예전처럼 이제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하는 이제 독주 체제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는 살짝 이제 물음표가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 뭐 메모리, 가전 이런 산업을 동시에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AI라는 변화 안에서 이제 특정 기술, 특정 기업에 이제 프리미엄이 집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그 AI 시대에 우리가 HBM에서 이만큼 앞서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의 1위를 두고 다툼이 계속될 텐데 그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또 하이닉스의 이제 조금 밀려서 2위로 머물 수 있는 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제 7월 초 그러니까 2분기가 끝나면 바로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어닝 시즌 2분기가 이제 6월 말이면 끝나고 보통 삼성전자는 이제 7월 초, 그러니까 분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달 초에 잠정 실적을 먼저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으로서는 7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사실 시총 1위 탈환 여부보다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라는 건데 뭐 기대 이상으로 과연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거죠.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인가 이런 건데 뭐 실적 자체도 그렇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는 이제 워낙 높고 일단 AI 메모리 수요라든가 이제 디램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좋고요. 삼성도 뭐 1분기에 AI 메모리 수혜를 뭐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10일 단위로 나오는 수출 수치만 봐도 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라는 거를 이제 그 수출 수치로도 매번 확인을 하고 있고 그게 보이니까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뭐 물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예상 실적 대비 실제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걸로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겠지만 이제 그보다도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숫자 이후에 해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느냐라는 것보다는 AI 시대에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 메시지를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삼성전자 주가 하락 중이긴 한데 이렇게 하락할 때 이제 아마 저가에 좀 담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 발표 직전에 뭐 이렇게 좀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시장의 해석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25년 만에 시총 1위 자리를 내준 삼성전자, 왕자의 자리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잠정 실적 발표 이런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대 SK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